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현행 3,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1,0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중국의 옌린커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은평구가 제정한 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모임이 늘면서 택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던 택시 기사들은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등 택시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택시 기사 확보를 위해 기본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택시 요금 인상안입니다. 기본 요금을 1,000원 올리고 기본 거리는 400m 줄이는 건데요. 이에 더해서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금씩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운행 대수를 분석해 봤더니 심야 시간에 필요한 택시의 적정 대수는 약 2만 4천 대지만 최근 심야 택시 공급은 1만 9천여 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는 심야 할증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고 20%인 심야 할증률도 시간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높이는 건데요. 시는 이렇게 요금 체계를 개선할 경우 택시 요금이 현재보다 1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차라리 자가용 운송 플랫폼 택시인 우버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깡통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달 기준 서울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6.7%, 금천구가 92.8%, 양천구 9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예정입니다. 허위 매물 광고와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등 깡통 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깡통 전세 관련 불법 중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깡통 전세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은 피해 현황 조사,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우선 서울시는 깡통 전세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증금 관련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률 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6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중국의 옌린커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옌린커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옐렌커는 국가와 체제의 폭력에 저항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주요 주제로 삼아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별상은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의 장마리 작가가 받게 됐습니다. 수상작가 기자회견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은 다음 날인 29일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됩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에서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은평구가 제정한 문학상입니다. 양천구가 연말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면 210면의 실시간 주차 공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센서를 추가 설치합니다. 현재 양천구가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공유 주차면은 1,030여 면으로 이 중 715면에는 이미 IoT 센서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용자는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진행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 면적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이나 생활서비스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자치구별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자치구에 상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열정으로 열립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인 뒤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 기조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역대급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가 계속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내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비중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현금 흐름에 정말 당장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는다면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를 택하는데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이 다음 달 이자를 한 푼이라도 적게 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변동금리를 택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네, 조건이 된다면은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건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자는 비용인 거거든요. 돈을 빌리는 데 내는 비용. 비용은 싼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은 출시가 될 때마다 이른바 완판 행렬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진 청약통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청약통장 이자가 일반 적금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래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청약통장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따라서 추후에 시중금리를 추종하면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청약통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신규 주택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일종의 열쇠거든요.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지면은요. 그때 그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단순히 적금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쇠라고 생각하시고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였던 11일 2만 8천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7일 8만 5천여 명보다도 많은 건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도 13일부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